옛날 옛적 조선 땅에는 백성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영조 임금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나라실이 어지러우니 예전에 잘 나가던 양반 가문들까지도 하루아침에 깃털처럼 가벼워져 쓰러지는 일이 허다했지요. 명문가라 불리던 임의 아씨의 댁도 세월의 모진 바람을 피해 가지 못했으니 기와지붕은 제 빛을 잃고 흙담은 곳곳이 무너져 내리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그저 집터만 남아 예지영화를 말해줄 뿐이었지요. 임의 아씨는 이제 20해를 바라보는 18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꽃은 피어난다고 했던가요. 임의 아씨의 자태는 쓰러져가는 집안의 기품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으니 누구든 아씨를 보면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아씨는 타고난 총명함에 깊은 효심까지 지녀 병들어 누운 아버지의 약값을 마련하고자 낡은 살림들을 하나둘 팔아넘기면서도 한 번도 얼굴에 근심의 그림자를 비추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쌀독 밑바닥이 드러날 때마다 천길 낭떠러지에 선득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아씨의 아버지께서는 한때 관직에도 올랐던 분이셨으나 지금은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리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방 안에는 씁쓸하고도 시큼한 한약 다리는 냄새가 늘 희미하게 감돌았고 그것이 이 집안의 일상이었습니다. 임의 아씨는 낡은 서책을 펴놓고 글을 읽으면서도 귀는 늘 아버지의 기침 소리에 곤두서 있었습니다. 어쩌면 좋을꼬 약값이 떨어지면 아버지는 어찌 되실까. 이런 근심이 아씨의 속을 숯불처럼 태웠습니다. 그 즈음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이는 바로 김대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으로 산을 쌓는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재산을 가졌고 그 덕에 그의 덩치도 뱃살처럼 불어나 마을 사람들에게는 위엄보다는 거대한 탐욕으로 비쳤지요. 김대감은 임의 아씨의 집안이 몰락한 것을 알면서도 짐짓 선심을 쓰는 척하였습니다. 병든 아버지를 위한 귀한 약재를 대주겠다며 생색을 냈지만 실상은 아씨의 총명하고 고운 자태를 탐하여 자신의 첩으로 들이려는 꿍꿍이었습니다. 김대감은 툭하면 임의 아씨의 낡은 집을 찾아와 굵은 목소리로 호탕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왠지 모를 끈적한 욕심이 배어 있어 임의 아씨는 그저 불편하고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아씨는 김대감의 눈빛이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번득이는 것을 보았기에 이 은혜는 언젠가 무서운 빚으로 돌아올 것임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임의 아씨가 마당에 홀로 앉아 곰곰이 생각에 잠겨 있는데 동네 아낙네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쯧쯧, 저 임의 아씨가 어쩌다 절이 되었을꼬. 꽃같이 곱던 처자가 이제는 부잣집 첩이나 면할까 걱정이여. 그러게 말이야. 김대감이 벌써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더만. 허나 그게 팔자라면 어찌할 수 있겠나. 아씨는 마치 벌침에 쏘인 듯 몸이 움츠러들었지만 애써 못 들은 척하며 더욱 허리를 고추 세웠습니다. 나의 아버지를 위해 내 한 몸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나 저 늙은 탐욕에 첩이 되는 것은 차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가난 속에서 꿋꿋하게 아버지를 모시리라 결심하였지요.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의 병세가 전보다 더욱 급격히 악화되시는 것을 보고는 아씨의 결심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밤새도록 끙끙 앓으셨고 그 고통에 임의 아씨는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아이고 아가야, 이 못난 애비를 어쩌면 좋으냐. 아버지가 힘겹게 내뱉는 말씀에 아씨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일이지요. 당장 다음 달에 필요한 귀한 약재 값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김대감의 덫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이 매듭을 풀 다른 방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집안에 새로 들어온 머슴 달구가 아씨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달구는 25살의 건장한 사내였지만 하는 행동이 영 어눌하고 순진한 것을 넘어 다소 바보처럼 보였습니다. 집신 한 짝을 짝짝이로 신고 다니는 것은 예사였고 힘을 써야 할 때는 어리바리하게 서 있기 일쑤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달구 아둔하다며 혀를 찼지만 그는 우직하고 착하여 굳은 일만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해냈습니다. 달구는 며칠 전 아씨의 집안에 약값을 미리 대주고 일꾼으로 들어온 참이었습니다. 아마도 아씨의 딱한 사정을 보고 누가 대신 돈을 대어준 것이겠지요. 임의 아씨는 며칠 밤낮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그녀는 달구에게 허울뿐인 혼인을 올리자고 제안하는 기막힌 결단을 내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바보 머슴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을지언정 김대감의 첩이 되는 것보다는 자신의 정절과 아버지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여겼던 것이지요. 그래, 아버지의 약값만 구할 수 있다면 이까지 손가락질쯤이야. 임의 아씨는 굳게 마음을 먹고 달구를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그날 저녁 찬 달빛이 마당을 희끄무레하게 비추는 시각이었습니다. 임의 아씨는 달구를 뒤뜰로 불러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아씨의 얇은 옥색 치마를 감아 돌았고 아씨의 심장은 두근거려 터질 듯했습니다. 달구야, 내게 드릴 말이 있으니 잠시 이리 앉아보게. 달구는 여느 때처럼 고개를 갸웃거리며 어리숙하게 아씨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순진무구한 웃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아씨,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제가 또 이를 그르친 것이 있습니까? 임의 아씨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는 조심스럽게 속갯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김대감의 위협과 아버지의 위독한 사정을 설명하고 자신이 처한 곤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달구야, 내가 나를 도와주어야 하겠네. 너와 내가 허울뿐인 부부가 되어주게. 그러면 김대감의 욕심도 사라질 것이고 아버지의 병세도 좀 더 돌볼 수 있을 터이니. 아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달구는 아씨의 말을 듣는 동안 평소와는 달리 잠시 멍하니 먼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를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아련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빙긋이 웃더니 아씨를 향해 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씨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이 달구가 아씨의 서방님이 되어드리겠습니다요. 저는 힘이 세니 아씨께서 원하는 대로 모두 도와드리겠습니다. 임의 아씨는 달구의 진심 어린 대답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비록 바보 같아 보이지만 그의 순수한 마음은 어떤 귀한 보석보다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이리하여 임의 아씨는 달구에게 서둘러 약값을 빌려 아버지의 귀한 약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허울뿐인 혼인을 올리는 대신 그를 자신의 서방님으로 들였습니다. 달구는 그날부터 아씨의 집에서 머슴이 아닌 서방님의 자격으로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은 따로 썼고 아씨에게는 그저 아버지의 병을 돌볼 시간을 벌어준 고마운 은인이자 가짜 서방님일 뿐이었습니다. 임의 아씨가 그날 밤 왠지 모를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잠자리에 들었을 때 달구는 어둠 속에서 평소의 어눌함과는 사뭇 다른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이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달구는 이내 자신이 덮고 자던 낡은 이불 아래에서 마치 귀한 보물이라도 되느냐 기이한 문양이 새겨진 낡은 책 한 권을 은밀히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그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는 듯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 홀로 무언가를 골똘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바보 머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임의 아씨는 달구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등불 아래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는 꿈에도 짐작하지 못했겠지요.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밤이 깊어지면 온 세상은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임의 아씨의 마음은 잠 못 이루는 근심과 묘한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달구와 허울뿐인 혼인을 올린 지 며칠이 지났지만 아씨는 아직도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비록 바보 머슴이라는 세간의 손가락질은 면치 못하겠으나 김대감의 더러운 소나귀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아씨는 스스로에게 큰 위안을 얻었지요. 하지만 한밤중 달구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등잔불은 아씨의 마음속에 작은 호기심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달구는 낮에는 여전히 우직하고 어눌한 머슴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씨가 달구야, 저 밭에 잡초 좀 뽑아다오 하면 엉뚱하게 마당의 달들에게 풀을 먹이는 실수를 하기도 했지요. 그런 달구가 홀로 등불을 켜놓고 무언가를 그리 골똘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은 아씨에게 왠지 모를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그날도 아씨는 아버지의 거처를 돌아본 후 뒷마당을 거닐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하늘에는 별들이 우수수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고 코끝에는 서늘한 밤 공기와 섞인 풀내음이 감돌았습니다. 아씨는 달구의 방 앞에 멈춰서서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세히 귀 기울여 보니
종이가 스르륵 넘어가는 소리만 작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달구가 혹시 글이라도 배우는 것일까? 임의 아씨는 총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머슴이 밤마다 책을 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달구는 일꾼으로 들어오면서 약값을 대신 갚아 주었으니 그 돈은 어디서 났으며 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이 아씨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씨는 짐짓 달구를 시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섣불리 그의 비밀을 건드려 아버지의 약값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서면서도 달구가 간직한 그 낡은 책의 정체가 무엇인지 강렬하게 알고 싶어졌습니다. 마치 깊은 우물 속에 던져진 돌처럼 알 수 없는 궁금증이 가슴 깊은 곳에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혼인을 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마을에 퍼지자 임의 아씨의 집에는 차마 듣기 민망한 손가락질과 조롱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명문 양반과 따님이 어찌 저런 바보 머슴을 서방으로 들였을꼬. 집안 망신이 따로 없다.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지. 김대감의 첩이 되는 것보다 바보 머슴 서방을 두는 게 낫단 말인가. 쯧쯧, 눈이 어두워도 너무 어둡구먼. 마을 아낙네들의 험담은 아씨의 귀에 고스란히 들어왔습니다. 어떤 날은 아씨가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갔을 때 아낙네들이 보란듯이 힐끗거리며 시선을 피했고 굳이 들으라는 듯 큰 목소리로 수군거리는 바람에 아씨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곤 했습니다. 그 모멸감은 마치 차가운 흙탕물을 뒤집어 쓴 듯 온몸을 적시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임의 아씨는 꿋꿋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병고안과 집안일을 묵묵히 해내며 달구를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너의 선택에 후회가 없어야 한다.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짐하며 아씨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바람처럼 흘려보내려 애썼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길은 오직 굳건한 태도로 달구를 자신의 서방님으로 인정하고 지켜내는 것뿐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먼 친척에게서 받은 듯한 어려운 한자 서찰을 임의 아씨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병세가 깊어지면서 이 서찰에 담긴 집안의 중요한 정보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임의 아씨는 총명했지만 그 서찰에 쓰인 글귀는 워낙 난해한 고전 문체여서 쉽사리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아씨는 며칠 밤낮을 서찰에 매달렸으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대체 이 글귀는 무슨 뜻일까? 집안의 운명이 달린 일인데 아씨는 붓을 들고 서찰을 다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때 마침 마당에서 나무를 패던 달구가 땀을 닦으며 아씨가 앉아있는 문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곁눈질로 아씨가 보고 있는 종이를 흘끗 보더니 잠시 머뭇거리는 듯했습니다. 달구의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집신에는 젖은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달구가 갑자기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 글이 참 어려워 보입니다요. 혹시 그 첫 구절에 강호에 묻힌 자취, 기러기 홀로 남았네라는 글이 맞습니까요? 임의 아씨는 깜짝 놀라 달구를 쳐다보았습니다. 달구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그 구절은 아씨가 며칠 동안 고민하던 서찰의 핵심 구절이었고 달구는 그 어려운 고문을 막힘없이 읊조렸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달구가 이어서 서찰 전체의 내용을 막힘없이 그리고 완벽하게 해석해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수백 번 그 글을 읽어본 사람처럼 유려하고 정확한 해석이 달구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어눌함과는 달리 또렷하고 문장의 리듬과 운율까지 살아있었습니다. 달구는 이내에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은 듯 아이고, 제가 또 쓸데없는 말을 하였습니다요. 라며 머리를 벅벅 긁고는 황급히 나무더미 쪽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마치 닭이 갑자기 봉황으로 변했다가 다시 달장으로 도망치는 모양새였습니다. 달구가 돌아간 후에도 임의 아씨는 멍하니 서찰만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그가 정말 그를 모르는 바보 머슴이라면 어찌 저토록 어려운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해낼 수 있었을까요? 달구의 어눌한 행동 뒤에 깊은 모처럼 헤아릴 수 없는 지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임의 아씨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왠지 모를 기대감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묘한 감정의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임의 아씨는 달구를 더욱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달구는 여전히 낮에는 힘센 머슴처럼 행동했지만 아씨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짐짓 서툰 척하며 결정적인 지혜를 흘려주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한 번은 아씨가 낡은 쌀독에 구멍을 막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었는데 달구가 아씨, 저기 뒷산에서 캐온 오칠나무 진액을 바르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지나가는 말처럼 던지고는 또 황급히 몸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씨는 달구의 말대로 해보았고 쌀독의 구멍은 감쪽같이 막혔습니다. 달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겉으로 보이는 어리숙함과는 달리 오랜 경험과 깊은 학문에서 우러나오는 듯한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임의 아씨는 달구의 순수하고 우직한 마음뿐만 아니라 그 속에 감춰진 모습에도 묘한 감정의 떨림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버지를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었던 달구가 이제는 아씨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알 수 없는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달구가 단순한 바보 머슴이 아니며 그에게는 분명 커다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을 파헤치려 하기 전에 마을의 최고 부호인 김대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임의 아씨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임의 아씨가 바보 머슴과 혼인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신의 계획이 물거품이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곧 김대감의 더러운 손이 아씨의 집을 향해 뻗쳐올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자 마른 낙엽들이 마당 위를 뒹굴었습니다. 임의 아씨의 마음은 이 낙엽처럼 불안했습니다. 달구의 숨겨진 지혜를 발견한 뒤 아씨는 그를 대하는 태도가 전과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달구를 단순한 머슴이나 가짜 서방님이 아닌 자신과 함께 이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깊은 사연을 가진 낭군님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씨가 달구에게 느끼는 미묘한 감정의 떨림이 깊어질 무렵 마을 최고 부호인 김대감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임의 아씨가 바보 머슴을 서방으로 맞아들였다는 소문에 자존심이 상했고 자신의 탐욕스러운 계획이 틀어진 것에 분노했습니다. 그의 재산은 산을 이룰 만큼 많았지만 임의 아씨의 고고하고 맑은 기품만큼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지요. 김대감은 덩치만큼이나 오만했습니다. 그는 임의 아씨의 집이 몰락한 이유 중 하나가 자신의 교활한 술수 때문이었음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그녀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김대감은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수하들을 이끌고 임의 아씨의 집 대문을 부술듯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임혜야, 너가 감히 나를 모욕했느냐? 굵은 목소리가 낡은 집 안을 뒤흔들었고 병상에 누워 계신 아씨의 아버지까지도 기침을 쏟아내셨습니다. 임의 아씨는 놀랐지만 아버지의 기침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단호한 표정으로 김대감 앞에 섰습니다. 김대감 날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날이께 무슨 모욕을 드렸다는 것입니까? 아씨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려 하였습니다. 김대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나에게 약값을 빌려간 약속은 잊었느냐? 내가 너를 내 첩으로 들이려 한 뜻을 모르는 것이냐? 그런데 감히 저런 더러운 바보 머슴과 혼인을 올려 내 약조를 파기하려 드느냐? 그의 시선은 마당 한 구석에서 흙을 만지작거리는 달구를 향했고 그 눈빛은 천한벌레를 보듯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대감의 협박은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마을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소리쳤습니다. 내 아비 약값을 당장 갚지 않으면 이 집안의 낡은 살림은 물론이고 내 아비의 병상까지 내가 모조리 압류할 것이다. 당장 저 바보 머슴을 내쫓고 나에게 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라. 그는 마치 심판관이라도 된 양거만한 자세로 임의 아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씨는 그의 탐욕에 질식할 것만 같았고 두려움의 손끝이 차게 식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 한쪽에서 흙을 만지작거리던 달구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김대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김대감과 수아들은 바보 머슴이 감히 이 상황에 끼어들려는 것을 보고 킬킬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대감날이 어찌 이리 귀한 집에 오셨습니까요? 이 달구가 반가워서 그만. 달구는 해맑게 웃으며
김대감에게 다가섰는데 그만 발을 헛디딘 척하며 일부러 진흙이 잔뜩 묻은 집신을 김대감의 고운 도포에 털어버렸습니다. 푹 하는 소리와 함께 흙과 진흙물이 김대감의 옷에 보기 흉하게 튀었습니다. 그악, 이 천한 놈이 감히. 김대감은 자신의 옷에 진흙이 묻자 노발대발하며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분노에 찬 김대감이 달구를 향해 손을 휘두르려 하자 달구는 후다닥 뒤로 물러서며 더욱 어리숙하게 행동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또 실수를 했구먼요. 대감나리의 옷이 이리도 귀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발이 미끄러졌어. 대감나리께서는 참으로 마음이 넓으시니 이 바보의 실수를 용서해 주십시오. 달구는 마치 5살 배기 아이처럼 순진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대감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를 내려다가도 상대가 워낙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 머슴이라는 사실에 저런 천한 것을 때려봤자 내 손만 더러워질 뿐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대감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이매아 씨를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저런 미천한 바보를 서방으로 삼아 나를 기만하는구나. 좋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지만 내가 나에게 진 빚을 잊지 마라. 내 아비의 목숨은 내 손에 달렸다. 김대감은 흙이 묻은 도포를 부여잡고 씩씩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수하들은 이 바보 머슴의 어이없는 행동에 실소를 머금으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김대감이 떠난 후 이매아 씨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달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달구야, 너는 어찌 김대감 나리께 진흙을 묻혔느냐? 일이 더 커질 뻔하지 않았느냐? 아 씨는 걱정 어린 목소리로 달구를 책망했습니다. 달구는 그제야 평소의 어눌한 눈빛 대신 잠시 동안 아주 깊고 날카로운 눈빛을 아 씨에게 보냈습니다. 그 눈빛은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는 듯한 비상한 지혜와 기백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 씨, 대감 나리는 무서운 분이십니다. 저런 탐욕을 지닌 자는 상대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했더라도 절대 마음을 놓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침착한 사람처럼 행동했다면 대감 나리는 아 씨의 정절을 의심하고 저를 쫓아내려 더욱 모질게 굴었을 것입니다. 달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제가 저분 앞에서 진흙을 묻히고 바보처럼 행동한 것은 저를 얕잡아 보게 하여 경계심을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이매아 씨는 달구의 깊은 속내를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김대감의 탐욕과 심리까지 읽어내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우둔한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했던 것입니다. 아 씨는 달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낮에 흙을 만져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는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달구야, 너는 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너는 바보 머슴이 아니지 않느냐? 아 씨의 눈빛은 호소하듯 달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달구는 순간 얼굴을 굳히더니 이내 다시 바보 같은 미소를 지으며 아 씨에게서 손을 뺐습니다. 아이고 씨, 저는 그저 힘이 센 달구일 뿐입니다요. 저는 아 씨가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다시 어리숙하게 머리를 벅벅 긁으며 마당 구석으로 달려갔지만 이매아 씨는 그의 연기에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매아 씨는 다시 달구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은 여전히 희미했고 아 씨는 조용히 문틈을 통해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달구는 낡은 등잔불 아래서 그 기이한 문양이 새겨진 책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필사하고 있었습니다. 아 씨는 그 책에 쓰인 글귀를 자세히 보기 위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글자의 필체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굳세면서도 품위가 느껴지는 고전적인 필체는 마치 천년을 이어온 명문 가문의 대필처럼 기품이 넘쳤습니다. 아 씨는 학식이 높은 아버지께 배운 지식으로 그 필체를 알아보려 애썼습니다. 저 필체는 오래전 영모에 휘말려 일가족이 몰살당했다고 알려진 바로 그 청명원의 필체와 너무나 흡사하구나. 이매아 씨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청명원 가문은 대대로 학문을 숭상하고 높은 관직에 올랐으나 조정의 권력 다툼에 희생되어 가문의 기록까지 모두 말소된 비운의 명문가였습니다. 만약 이 책이 그 가문의 것이라면, 그리고 달구가 그 책을 은밀히 보고 있다면, 달구는 단순한 바보 머슴이 아니라 정체를 숨긴 채 숨어 지내는
고명한 후손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임에 아씨는 달구의 손에 쥐어진 책과 김대감 앞에서 보인 그의 비범한 지혜를 연결시켰습니다. 이제 아씨는 자신의 선택이 단순한 희생이 아닌 나라의 큰 비밀과 얽힌 운명적인 만남이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은 너무나 거대하여 김대감의 탐욕보다 훨씬 더 무서운 폭풍을 몰고 올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씨의 가슴은 두려움과 설렘으로 요동쳤습니다. 고요한 새벽이 찾아왔지만 이내 아씨의 마음속에는 이미 커다란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달구가 숨겨온 책의 필체가 영모에 휘말린 명문가 청명원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아씨는 자신의 운명이 사소한 가난을 벗어나는 문제를 넘어 나라의 거대한 비밀과 얽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씨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보 머슴의 탈을 쓴 고명한 후손이라니 이것이 정녕 내가 택한 서방님의 참모습이더란 말인가. 그녀는 달구가 자신을 속인 것에 서운함을 느끼기보다는 그가 얼마나 큰 짐을 지고 이 낡은 집에 숨어 지냈을까 하는 연민과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낮에는 흙을 묻히고 짐짓 바보 행세를 하며 굳은 일을 하는 달구의 모습이 이제는 숭고한 자기희생처럼 아련하게 다가왔습니다. 아씨는 낡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눈동자는 밤새 고민한 흔적으로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달구와의 혼인을 그저 아버지의 약값을 위한 위장으로만 여겼지만 이제는 달구의 비밀을 알게 된 이상 자신도 이 운명에서 발을 뺄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달구가 만약 청명원의 후손이라면 그는 목숨을 걸고 가문의 복권이나 숨겨진 진실을 밝히려 하고 있을 터. 임에 아씨는 가난 때문에 겪어야 했던 수모와 김대감의 모욕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위기 속에서 달구의 은밀한 지혜와 따뜻한 마음이 자신을 지켜주었음을 상기했습니다. 아씨는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나의 이 선택은 단순한 희생이었는가? 아니면 진정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용기였는가? 깊은 사색 끝에 아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달구의 겉모습이나 신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서로의 진실한 가치와 뜻을 알아보고 지켜주는 희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달구가 자신에게 비밀을 털어놓지 않았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자신이 먼저 그의 비밀을 함께 지켜내기로 말입니다. 임에 아씨는 자신의 모든 총명함과 지혜를 동원하여 달구를 돕기로 굳게 결의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임에 아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버지를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대감이 보낸 수하가 대문을 벌컥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 수하는 지난번 달구가 흙을 묻혔던 일 때문에 잔뜩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봐, 임혜아 씨. 김대감 나리께서 명하셨다. 약값을 갚지 않을 테면 오늘 중으로 당장 저 바보 머슴을 관하에 역적의 끈앞을로 고변하겠다고 하셨다. 수하의 말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김대감이 달구의 신분을 의심하여 그의 바보 행세를 핑계 삼아 역적의 죄목을 씌우려 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약값을 받아내려는 협박을 넘어 달구의 목숨을 앗아가려는 악랄한 술수였습니다. 임혜아 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망발이냐? 우리 서방님은 그저 순박한 머슴일 뿐인데 어찌 역적이라 모함하느냐? 아 씨는 짐짓 분노하며 김대감의 수하를 다그쳤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달구가 아 씨의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해맑게 웃고 있었지만 아 씨는 그의 눈빛 속에 담긴 비장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달구는 김대감의 수하에게 슬며시 다가가더니 그의 손에 작은 종이 뭉치를 쥐어주었습니다. 아이고, 나리. 대감 나리께서 화가 많이 나셨나 봅니다요. 이것은 대감 나리께 꼭 전해드려야 하는 아주 귀한 물건이니 이것을 보시고 화를 푸시라고 전해주십시오. 김대감의 수하는 바보 머슴이 건네는 종이 뭉치를 의아하게 받아들고는 이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종일 것이 뻔하다. 임혜아 씨, 대감 나리의 최후 통첩이다. 하루를 넘기지 마라. 수하는 종이 뭉치를 소매에 대충 쑤셔 넣고는 휙 돌아섰습니다. 수하가 떠난 뒤
임의 아씨는 떨리는 손으로 달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달구야, 대체 김대감의 수아에게 무엇을 건넨 것이냐? 내가 혹시 그 책을... 아씨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달구는 여전히 순진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가 아씨에게 속삭이는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단호했습니다. 아씨, 저는 김대감 나리가 재물을 모으는 과정에서 저지른 오래된 비리 장부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마을의 재산을 얼마나 부당하게 축적했는지 그 증거가 담긴 비밀 장부 말입니다. 임의 아씨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 머슴으로 들어온 것은 아씨의 집안을 돕기 위함도 있었지만 실은 김대감의 은밀한 비리를 캐내려 잠입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수아에게 건넨 것은 장부의 일부를 필사한 것입니다. 김대감은 그것을 보는 순간 역적 고변은커녕 자기 목숨이 달아날까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이 순간 임의 아씨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달구가 바보 머슴 행세를 했던 이유, 밤마다 낡은 책을 들여다보며 필사했던 이유, 그리고 그가 숨긴 지혜의 근원까지, 이 모든 것이 김대감이라는 거대한 탐욕의 상대를 겨냥한 치밀하고 위험한 계획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김대감은 임의 아씨의 집안을 돕는 후원자가 아닌 달구의 목표이자 반드시 처단해야 할 악인이었습니다. 아씨는 달구의 진실을 알고 나자 그에 대한 존경심과 애틋함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난 떨림은 이제 확고한 믿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김대감은 워낙 교활한 인물이었습니다. 비록 달구가 장부의 일부를 건네 위기를 모면했지만 김대감은 그 장부를 미끼로 달구를 더욱 곤경에 빠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대감의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인해 두 사람에게 최대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여봐라, 바보 머슴 달구를 당장 포박하여 관하로 끌고 가라. 비리 장부를 확인한 김대감이 자신의 파멸을 직감하고 이성을 잃은 채 먼저 달구를 처리하려 든 것입니다. 김대감은 임의 아씨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수아들을 이끌고 다시 들이닥쳤습니다. 달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많은 김대감의 수아들 앞에 결국 포박되어 옴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임의 아씨는 홀로 남아 쓰러진 아버지를 지켜야 했고 동시에 포박되어 끌려가는 자신의 낭군님 달구를 구출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씨는 달구가 쥐어준 비리 장부만이 마지막 희망임을 깨닫고 서둘러 깊은 밤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는 이제 목숨을 건 최후의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어둠이 깊게 들이운 밤, 임의 아씨의 낡은 집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대감의 수아들은 이성을 잃은 맹수들처럼 달구를 포박하여 거칠게 끌고 갔고 임의 아씨는 그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코끝에는 흙과 땀이 뒤섞인 비릿한 냄새가 진동했고 귀에는 달구가 끌려가며 내지르는 억눌린 신음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달구야. 아씨의 애절한 부름에도 달구는 이미 김대감의 수아들에게 저 멀리 끌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임의 아씨는 쓰러진 아버지가 계신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충격으로 기절하셨는지 숨소리만 겨우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에 무릎을 꿇은 아씨의 가슴은 터져나갈 듯 고통스러웠습니다. 나의 아버지를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나의 낭군님을 구해야 하는가? 임의 아씨는 절망적인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아씨는 이내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달구가 자신에게 건네주었던 김대감의 비리 장부를 품속에서 꺼냈습니다. 얇은 종이 뭉치였지만 그 안에는 탐욕스러운 김대감을 무너뜨릴 수 있는 천금 같은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달구를 살리고 이 집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달구 서방님, 당신의 뜻을 제가 반드시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임의 아씨는 굳게 결의하고 곧바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홀로 두고 떠나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지금 이 순간 달구의 목숨이 더욱 위태로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지만 아씨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씨는 낡은 집을 벗어나 밤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관하로 달려가기 전 달구가 과거에 언급했던
김대감의 비리를 쫓는 숨겨진 고위 관료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달구가 자신에게 장부를 건넨 것은 이 일이 단순히 마을의 문제가 아님을 암시했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씨는 칠 같은 어둠 속에서 축축한 흙냄새와 풀잎의 싱그러운 냄새를 맡으며 오직 자신의 총명함과 달구에 대한 믿음 하나로 달려나갔습니다. 달구의 지혜를 빌려 임의 아씨는 그 고위 관료가 묵고 있다는 외딴 초가집을 간신히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을 경계하는 관료의 수하들에게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소인은 영모에 휘말린 비운의 후손의 아내이자 또한 이 마을 김대감의 횡포를 밝힐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부디 이 장부를 보시고 제 난군님과 저희 집안을 구해 주십시오. 임의 아씨의 애절한 목소리와 그녀가 내민 김대감의 비리 장부는 고위 관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실 그 고위 관료는 바로 암행 중이던 암행어사의 비밀 조력자였습니다. 임의 아씨는 그에게 달구가 바보 머슴 행세를 했던 이유, 밤마다 낡은 책을 보며 비리를 캐냈던 사연, 그리고 김대감의 악행에 대해 숨김없이 고백했습니다. 임의 아씨의 이야기는 청산유수와 같았지만 그 안에는 진실하고 간절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암행어사의 조력자는 장부를 읽고는 깜짝 놀라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임의 아씨, 귀한 증거를 가져오셨소. 이 비리 장부는 김대감의 목숨을 앗아갈 만한 엄청난 죄목이 담겨 있소. 우리가 즉시 움직여 김대감을 체포하고 당신의 난군님을 구출할 것이오. 부디 걱정하지 마시오. 다음 날 아침 관아에서는 긴장감이 감도는 사건이 펼쳐졌습니다. 김대감은 달구를 역적 가문의 후손으로 몰아세우며 이 바보 머슴이 밤마다 역적의 책을 보았다 악랄하게 고변하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자신이 먼저 달구를 역적으로 몰아야 달구가 가진 비리, 장부의 힘이 무력화될 것이라 계산했던 것입니다. 달구는 포박당한 채 관아의 마당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리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이따금씩 임의 아씨가 나타날 문 쪽을 간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암행어사의 조력자와 함께 임의 아씨가 관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맑고 단정한 한복 차림이었지만 그 기백은 관아의 나졸들을 압도했습니다. 날이 김대감의 말은 거짓입니다. 저희 난군님은 역적의 후손이 아니며 오히려 이 마을의 간악한 김대감의 비리를 캐내기 위해 잠입한 암행어사의 비밀 조력자입니다. 임의 아씨의 당찬 발언에 관하하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대감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 임의 아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김대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소리쳤습니다. 저 여인이 미쳤구나. 바보 머슴을 난군이라 부르더니 이제는 역적을 암행어사라고 모함하는구나. 이때 임의 아씨가 품속에서 꺼낸 비리 장부를 관료들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날이 이 장부에는 김대감이 지난 수년 동안 백성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심지어 나라의 공금까지 착복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김대감이 저희 난군님을 위협할 것을 대비하여 난군님이 목숨을 걸고 찾아낸 것입니다. 이 장부야말로 누가 진짜 악인인지 말해줄 것입니다. 임의 아씨의 지혜로운 설득과 결정적인 증거인 비리 장부 덕분에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관아의 관료들은 장부의 내용에 경악했고 김대감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달구는 자신의 비밀과 진심을 알아주고 목숨을 걸고 증거를 내민 임의 아씨를 향해 깊은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눈빛은 감사와 애정 그리고 깊은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던 관아 마당은 마침내 모든 진실이 드러나면서 커다란 회오리가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임의 아씨가 내민 비리 장부는 너무나 결정적인 증거였고 김대감의 죄목은 산처럼 쌓여 관료들마저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김대감은 그 자리에서 포박되었고 탐욕으로 가득 찼던 그의 얼굴에는 이제 절망과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포박에서 풀려난 달구는 마침내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리숙한 바보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관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일어선 달구의 모습은 늠름하고
기계가 넘쳤습니다. 나리들, 소인은 사실 역적 가문의 후손이 아니옵니다. 저는 암행어사를 돕기 위해 김대감의 비리를 캐내려 잠입한 비밀 조력자였습니다. 달구는 자신의 임무와 잠입 과정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그는 김대감 주변을 떠도는 비리 소문을 듣고 그 장부를 찾아내기 위해 가장 얕잡아 보일 수 있는 바보 머슴으로 위장했던 것입니다. 낡은 책은 역적의 기록이 아니라 김대감이 숨겨놓은 은밀한 정보를 해독하기 위한 암호 해독서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달구에 대한 모든 의문과 오해는 깨끗하게 해소되었습니다. 그는 임무를 완수한 후 본래의 명예와 신분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달구를 손가락질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달구의 참모습은 마치 어둠 속에서 피어난 매화처럼 고결하고 강인한 향기를 풍겼습니다. 모든 일이 해결된 후 달구는 이매 아씨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도 아버지는 안정을 되찾으셨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드는 뜰에서 달구는 이매 아씨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씨, 아니, 이매님, 소인이 그동안 아씨를 속이고 큰 짐을 지게 하여 참으로 송구하옵니다. 그러나 아씨께서 보여주신 그 총명함과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향한 굳건한 믿음 덕분에 소인은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달구는 무릎을 꿇고 이매 아씨에게 정식으로 청혼하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위장이 아닌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깊은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제 신분을 회복하였고 재산을 모으지는 못했지만 아씨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지혜와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저와 다시 정식으로 혼인하여 평생을 함께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매 아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가 처음 달구와 혼인한 것은 아버지를 지키기 위한 차가운 이성의 결단이었지만 이제는 달구의 진시한 마음과 그가 가진 고결한 가치에 대한 뜨거운 애정으로 청혼을 받아들일 차례였습니다. 달구 서방님, 저는 당신의 겉모습이 바보 머슴이든 고명한 후손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저를 향한 당신의 순수함과 위기 속에서 보여준 비범한 지혜를 믿었을 뿐입니다. 저의 난군님으로 정식으로 맞아드리겠습니다. 이매 아씨는 달구의 손을 잡았고 그들의 손은 믿음과 지성으로 단단하게 얽혔습니다. 김대감은 처벌받았고 달구는 그동안 자신이 잠입하며 모아두었던 재산을 이매 아씨의 집안에 쾌히 내놓았습니다. 비록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이매 아씨의 집안은 달구의 도움과 지혜로운 아내 덕분에 위기를 벗어나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혼인 이야기는 곧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바보 머슴인 줄 알았더니 글쎄 암행어사의 비밀 조력자였다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지성과 믿음으로 맺어진 이 부부를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후세에 길이길이 전해졌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절망적인 순간에도 서로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희생에서 비롯된다는 교훈을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며 겉모습 뒤에 감춰진 지혜와 진실이야말로 가장 귀한 보물임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쉽게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말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